지금 생각이 좀 복잡할 겁니다. 아, 개항을 해 나갈래니까 또 원희룡이랑 붙어야 되고 이거는 뭐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은 개망신이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그냥 비례 받는 거고 정당 사상 최초로 또 재선 당대표에 재선하는 방탄 이거밖에 없거든요. 친문하고 친명이 부딪혀버리잖아. 민주당 폭망합니다. 국힘에서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야. 부딪히서 떨어져요.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 느낌에는 조금 더 해도 돼. 공천에서도 한번 부딪히고 그다음에 김건희 문제 같은 거 좀 더 나가도 돼요. 왜냐 민주당이 대통령 심판한다, 대통령 말린다, 대통령 견제하겠다는데 못하네.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당이 어수선한데 적어도 이렇게 되다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평산 책방에서 책을 집어던지면서 오 저도 쏘갔고 민주당도 쏘갔죠. 오 비슷해. 아 이럴 수 있는데 비슷했어 좀. 아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러지 마요. 뭘 이렇게 자꾸 저기 왜 자격을 해요. 이러면서 왜 안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안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다는 걸 밑에 애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 누구의 뜻입니까? 이재명의 뜻이에요. 이재명은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생각이 좀 복잡할 겁니다. 아 거기 나갈래니까 개항을 해 나갈래니까 또 누구랑 붙어야 돼. 원희룡이랑 붙어야 되고 이거는 뭐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은 개망신이고 그다음에 이겨도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사실상 진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것도 안 나가기도 뭐하고 또 비례 나가고 싶은데 비례를 딱 보니까 이게 또 선거법 이거 이게 확정이 돼야지 자기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그냥 비례 받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사람들 다 한 다음에 당원은 이미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당 사상 최초로 또 재선 당대표에 재선하는 이제 방탄 이거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당연히 다 끌려가는 거죠 지금. 근데 친문하고 친명이 부딪혀버리잖아. 민주당 폭망합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폭망해요. 그러니까 국힘하고 달라요. 국힘에서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야. 논리가. 부딪히서 떨어져요. 이거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충돌 플러스 효과라면 이쪽은 충돌 마이너스 효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이거 납득을 못 하거든요.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국힘 같은 경우는 이미 딱 정리가 됐거든. 왜냐하면 한동훈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89%가 한동훈 지지야. 그러면 이거는 뭐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는 거지. 이게 반반이잖아요. 50대 50. 이렇게 되면 이거 싸우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이거 이미 끝났죠. 라고 한다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야, 더 싸워라. 더 부딪히는 모습을 더 보여줘.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건데 여기는 그 전통적인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당이 좀 이상하게 간다. 그런데 윤석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마지못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갖다가 골치 아플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친문들 다 학살하고 그 자리 친명계도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수준으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자칫하다가 친문 친명의 대립이 되게 되면 총선 다 말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골치가 아플 거고 그걸 갖다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적당히 얼버무리는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진행되는 일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도 다 잘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면은 추미애가 공격할 때 두 놈이 들러붙잖아요. 그 누굽니까? 당 대표실 놈들이거든요. 이거 대표 허락 안 받고 했겠어 이 짓을? 자, 근데 중요한 건 여하튼 간에 이재명 대표가 또 능력을 인정받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이래도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정말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한동훈 위원장 정말 뭐 집권 여당이 왜 이 모양이냐 비판을 뭐 천정부지로 쏟아부었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인데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긍정평가 35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52%. 무려 한 비대위원장이 17%포인트나 긍정평가가 높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는 비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도 비판을 할 때
여당을 비판하겠어요? 야당을 비판하겠어요? 야당은 어차피 권력이 없고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비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건 황당한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 예. 그다음에 이재명 35%, 약 4%는 없죠. 네. 황당한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인데 야당 대표 지지율이 35밖에 못 받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대통령 부정평가가 무려 63%입니다. 그렇죠. 63%. 그다음에 이재명 부정평가가 몇 퍼센트? 50 몇 %였죠? 예. 50 봐봐. 나오나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50 몇 %를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좀 황당한 거죠. 지금 야당인데 여당이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고 부정평가가 그렇게 높은데 그 야당 대표의 지지율보다도 그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를 갖다 비교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이 60%.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부정률이 한 55% 정도 돼요. 긍정률은 윤 대통령 31. 이 대표는 얼마예요? 35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10% 정도. 양쪽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란 말이죠.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 있는 기반이에요. 그런데 한동훈하고 딱 비교를 해봐요. 얘 31%죠? 예. 한동안 아니 35%죠? 한동훈 52%예요. 52%입니다. 52%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당이 한동훈 것이다라는 인식이 한동훈이 지휘하고 있다. 한동훈이 움직이는 당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지지율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사태 그거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당 지지율과 슬슬 이제 연동되기 시작합니다. 연동되기 시작하면 끌어올라가는 거죠. 디커플링이 조금씩은 커플링화되는 현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물러나라고 하는데 내가 버텼고 이겨냈지 않냐.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이 달라졌네라고 하면서 슬슬 올라가겠죠. 대통령과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네. 본인이 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과는 커플링이 되는 현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예요? 대통령 나와 나랑 싸우자 막 의사 했는데 저쪽에서 한동훈이 딱 나온 거야. 이러면 이렇게 되는 뭔지 알겠죠? 전략적 혼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 선거가 뭐 계속 이렇게 간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아직 이게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한동훈이 결국 이제 공천 과정으로 모든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픽들이 있을 겁니다. 낙하산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큼 견제해내고 한동훈이 자기 칼라로 공천을 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온전하게 자기 개인 지지율을 당 지지율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못 가느냐가 이제 결정되겠죠. 거기서 아마 결정되는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자기가 완전히 대통령을 이기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매임덕에 빠지고 매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가진 정당은 사실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조금 더 해도 돼. 조금 더. 조금 더 해도 돼. 조금 더 받아치고 공천 부분에 있어서는 공천에서도 한번 부딪히고 그다음에 김건희 문제 같은 거 좀 더 나가도 돼요. 좀 더 나가도 되고 그걸 좋아해. 국민들이. 왜냐 민주당이 대통령 심판한다, 대통령 말린다, 대통령 견제하겠다는데 못하네. 맨날 거부권 하네. 근데 이 당내에서 있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있네. 뭔지 알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그게 약간 이명박 박근혜처럼 그렇죠. 그런 기대감은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야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의 경쟁력과 그렇죠. 야당에 대한 평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긍정 35, 부정은 59로 나타났습니다. 59예요? 네. 그러면 긍부정 차이가 대통령 60 몇이었죠 아까? 3입니다. 63하고 4%고 부정 그다음에 긍정에서 4% 더 높으면은 그렇게 봤자 8% 차이예요. 수학을 잘했던 진중권의 분석입니다. 8% 차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이재명은 야당이고요. 예. 저쪽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한동훈의 52가 이재명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박근혜 그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되는 심리 있잖아요. 비대위원은 왜냐하면 여당 비대위원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이 있거든. 야당 비대위원장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무리 싸웠다 하더라도 대통령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다만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만. 그걸 적절하게 대변해야 되는 거고 전달하는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고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지만 나는 이걸 전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니 뭐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게 정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꺾고 뭐 이제 권력은 나야. 나한테 뭐 이걸 바라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